150페이지 86번. 또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히 한 덮개로 법계 모든 부처님을 두루 덮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한 덮개로 법계 모든 부처님을 어떻게 덮어요? 종이로 배를 만들면 뭐가 돼? 종이가 되면은 다 전체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를 덮는다고 하는 게 그 종이로 배를 만들고 배가 종이로 돌아서 비행기가 되고 뭐 새가 되고 그러면은 배나 비행기나 새의 모양은 다 각자 다르죠. 다른데 종이는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은 거꾸로 종이 그 배, 비행기, 새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종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배, 비행기, 새 이런 다른 현상의 모습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다 덮을 수 있는 종이가 될 수 있을까요? 배, 비행기, 새를 내려놔요. 새를 내려놔. 이제 새를 그래 내려놓는 방법도 있고 또 달리 표현을 하면은 자기가 종이인 줄 알면. 종이인 줄은 알면은 됐는데 아직 모르니까 뭐 이렇게 종이는 하나고 종이벤 그러니까 종이는 하나고 배, 비행기, 새 이런 건 여러 가지인데 종이를 몰라요. 종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 각자 남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종이는 하나인데 정답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배, 비행기 이런 것들은 모양이 다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뭐 이런 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는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는 하나인데 어떻게 내가 뭐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종이를 아직 몰라요. 종이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종이로 돌아갈까요? 둘이 아니면 어떻게 둘이 아니게 하죠? 다 내려놓는 것도 맞고 내려놓는 거 맞는데 내려놓는 거 말고 이제 시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안 하고 또 다른 것을 하나로 지금 합해야 되잖아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시비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시비를 안 하죠? 하나로 합하려면. 나가 없다도 맞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나가 없다도 맞고 종이도 맞고 맞는데 이제 나가 없다는 걸로 말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자기라고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자기라고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뭐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뭐 이렇게 그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잖아요.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뭐 이제 크고 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다른 모양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딱 되려면은 그 사람의 본질도 종이다. 종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다른 것을 갖다가 하나로 뭉쳐 들어가려면은 왜 다르죠? 그러면 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일단 다르죠. 달라요. 다른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라고 해요. 하나. 종이는 하나예요. 하나라고 하면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왜 다르냐? 왜 달라요? 각자 자기 색깔에서 쳐다보는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른 거,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어서 다르죠? 예. 그게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다를 것이 없잖아요. 색깔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르죠. 이건 크고 이건 작은 거, 높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더러운 거, 맛없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병이 아니고 뭐요? 그러면은 그 하나로 되려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른 거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좋은 것도 좋다고 하지 말고 싫은 것도 싫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좋네 오늘 일 잘 됐네 막 자 하면은 그 마음도 확 내려놓고 아유 오늘 일진이 나빠 뭐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야 뭐 이제 하면은 뭐 재수가 있는 날이고 있는 날 없는 날 일진이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또 아유 나 병 생겼는 것 같아 그 빨리 그 뭐 여기 뭐 하나 잡히네 병원에 가서 저기 한번 알아볼까 그런 두려움 있을 때도 아 병이 그 병이다 병이 아니다도 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 그것도 놓아야 되겠구나 아 또 뭐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합해야 돼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그거 거꾸로 놓아가는 거 합해가는 거 그러니까 예, 그 처음에 이제 지금 제가 종이 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배를 몰라요. 종이를 몰라요. 종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무가내로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면은 뭐 좋은 것은 알아서 놓겠지. 아니, 나쁜 것은 알아서 놓겠지. 그렇지만 혹시 좋은 것을 좋아할까봐 그러면 좋은 걸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것 쪽으로 집중을 하죠. 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뭐 그런 것도 있지도 않았지만 있는가 이렇게 보고 뭐 있다고 하면 놓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 저기 가서 망신 당할 짓 좀 해라 그러면은 망신 당할 게 있다 없다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망신 당할 짓을 해도 망신 막 욕하고 해도 내 생각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욕을 해도 내 생각에는. 난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남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돈을 수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수억을 잃어버리면은 잘못됐다. 수억을 벌었으면은 잘됐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수억을 벌었다.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아가는 거죠. 자기를 계속 거꾸로 하나로 뭉쳐가는 거예요. 하나로. 그렇게 하면은 뭐 그 수억을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수억을 버려도 뭐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면 근심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로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모든 색깔을 다 버리니까 하나로 뭉쳐져요. 돈도 그래요. 수억을 벌었어도 그게 수억을 벌으면 뭐 로또 당첨돼 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 이거 아주 좋아하잖아요. 가장 좋아하죠? 일 안 하고 로또 당첨돼 가지고. 근데 그거 해 가지고 잘 된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러죠. 거의 없다고 나와요.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 당첨되고 나니까 그 돈 갖고 무진장이 이제 썼어요. 쓰고 뭐 또 당첨될 줄 안돼요. 한 번 당첨되면 다시 그런 환상이 잡히나 봐요. 또 당첨될 줄 알고 그래 다 쓰고 막 다 썼던지 뭐 도둑이 와서 뺏어가든가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냥 네 공짜로 얻었잖아 하고 나도 좀 줘 하고 막 가지러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다 주고 막 이렇게 잘난 행세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다 떨어졌는데 또 잘난 행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빚내 가지고 이제 한대요. 빚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복권 당첨되면 이제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이 부부간에는 이혼해 버리고 막 다 오히려 이제 잘못돼 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막 그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 막 인기 막 폭발해가지고 그냥 막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에요. 뭐 얼마예요? 막 밖에서 아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냥 뭐 그 올라가 있으면은 그냥 막 신나죠. 음악 쾅쾅 때리지 막 아 하죠. 그냥 막 신났다가 그 신났잖아요. 그 순간에. 근데 집에 그 소리 싹 없어지고 집에 가면 반대로 완전히 허탈하다고잖아요. 이렇게 기뻐한 그만큼 그 반대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제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약이나 이제 뭐 술 뭐 이런 것들로 그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습관되고 뭐 이제 그래서 기쁜 것도 넣고 슬픈 것도 넣으라고 하는 게 기쁜 것이 이제 이 땅에 반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이제 기분을 이렇게 아상을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채우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세상살이가 그러한데 뭐 이렇게 어느 부부는 그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림살이 하나씩 장만하는 재미로 날마다 살림살이 장만 회사 끝나고 나면은 이거 하나 사고 또 돈 되면은 저거 하나 사고 날마다 했다가 나중에 돈 다 살림살이 다 사고 나니까 바람 났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다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 채우면은 좋을 줄 알았잖아요. 그것만 다 채워가지고 그거 그 재미로 그 채우는 재미로 그때는 재밌었어요. 채울 때는. 근데 다 채우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백치하다다 그것도 있죠. 돈 다 갖다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 그 알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희노애락 하고 있는 좋고 나쁘고 많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장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장난이에요. 그거 딱 채우고 났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배우나 가수들이 막 유명한 저기들이 막 자살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극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안 불러준다고 하잖아요. 맨날 부르나요? 안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복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뭐라 그럴까 0점으로 공으로 내려놓고 거기서 항상 그쪽에 끌어내려 나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지 뭐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뭐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응? 0에서 10으로 가고 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가고 뭐 이래서 0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아라. 놓아라. 0으로 놓아라. 그 본질이 그러하다. 그래서 본질이 그러하니까 본질은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본질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본질대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한 나 그거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냥 환호성 치고 그냥 수백만 명이 그냥 막 날 보고 그냥 좋아해 갖고 막 하고 막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응? 본질대로 이제 그 했다가 이제 반대 극으로 떨어져 갖고 자살 쪽으로 가고 막 이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해보고 싶어도 하고 그냥 한번 해봤으면 됐다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왜 근데 자기만 하려고 그래요? 응?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대통령도 한번 하고 나면 계속 하고 싶대잖아요. 안 내려오고 싶고 그 여러 가지 그 기분 내려오고 나면은 어때요? 내려오고 나면은 안 쳐다보죠? 그래서 항상 그 우리의 본질은 0.0, 공에서 공을 항상 마음에 두고 거기서 이제 그 중심을 거기다 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항상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멀리 이렇게 멀리 기분이 멀리 이렇게 갔어도 그놈 또 잡아다 놓고 그럼 잡아다 놓고 평균치를 항상 해놓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모르거든요. 영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도 이제 기분 좋았다가도 기분 이제 깔아앉으면 거기다 영으로 딱 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분이 다시 떨어졌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마음을 이걸 뭐 올릴 수도 없고 그래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어쨌든 일체 우리가 이제 일단 그 본질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떠한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 돌아가는 그런 기분들 그런 것을 전부 다 영으로 딱 갖다 놓고 그런 연습을 다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기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색깔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기분이 좋네 나쁘네 그런 색깔이. 근데 색깔을 안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아주 그냥 막 해도 그냥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 이렇게 또 기분 하나도 안 좋은 척 하면은 뭐 재미가 없잖아요. 관객들이.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는 막 그런 척 하고 하지만 속은 뭐 아무 그런 거 없죠. 그렇게 해야지 뭐 관중들이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이제 같이 반응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이제 근데 이 마음으로 거기 확 떠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것하고 그걸 다 알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하고 그건 달라요. 그건 알죠? 딱 중심 딱 잡고 그걸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딱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하면은 영이 돼요. 영이 돼서 이제 기분 그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왜 배나 비행기나 이런 게 자꾸 자기를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밋밋하면서 종이가 되잖아요. 밋밋하면서 종이로 돌아갈까 자기를 자꾸 배 놓고 비행기 놓고 하니까 종이가 될 거 아니에요. 색깔을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본질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본질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종이 이제 말로만 종이죠. 이제 종이를 실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종이를 알고 나면은 이제 이게 본질이구나 해서 자동으로 돌아오죠. 자기가 종이를 찾으면은 뭐 그렇게 뭐 플러스 10으로 갔든 마이너스 10으로 갔든 플러스 10으로 뭐 올렸다가 0으로 돌리고 마이너스 10으로도 갔더라도 0으로 돌리고 다 뭐 마이너스 10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막 만약에 그거 하더라도 다 그런 이제 저절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자기가 종이인지를 그러니까 영인지를 알고 좋고 나쁜 것이 없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없는지를 아는데 뭐가 기분이 막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제 거꾸로 이제 공부하는 상태가 영으로 돌리려면은 그런 것을 다 이제 놓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종이가 되니까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전부 다 일체 부처님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또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법자제하여 법왕이 되기 위한 까닭이며 법자제. 그래서 이제 종이가 되면 밝은 거울에 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조단경에 밝은 거울에 틀이 없다. 그럼 밝은 거울은 법인데 법을 얘기하는 거죠. 밝은 거울이 틀이 없다.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법칙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그 법이라고 정해진 게 없으면은 또 반대로 말하면은 다 법이죠. 어떤 것도 다 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알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쓰레기장에서도 다 그거 갖다가 그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이건 어디다 쓰고 저건 어디다 쓰고 뭐 하면은 다 쓸모 있을 거요. 뭐 개똥도 갖다가 뭐 거름이 돼갖고 쓸모가 있을 거고, 그죠? 그거 다 쓸모가 있을 거예요. 거기 쓰레기장일지라도 그거 갖다가 전부 다 뭐 깡통대로 갖다가 쓰고 종이는 종이대로 뭐 태워서 쓰든지 뭐 다 하면은 그러듯이 일체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개가 하는 짓이라도 그걸 보고 다 그게 이제 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개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 개는 개도 규칙대로 자기 삶을 계속 살구나. 나가면 꼭 뭐 냄새 맡고 뭐 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삶이구나. 또 뭐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대화하면 알아들어요.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면은 걔가 다 알아듣고 탁 대기하고 있대. 뭐 이렇게 그 주인이 뭘 시킬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주인이 뭘 원하는가를 탁 보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그 뭐지 뭐 마시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뭐 거기 필요한 거 탁 갖다 주고, 아 지금 나가려고 양발 신으려고 하는구나, 양발 탁 갖다 주고 탁 보고 있다가 하잖아요. 똑똑한 개들. 그리고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천재견들 계속 대화를 했다. 개하고 계속 대화를 하니까 이제 개도 저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저렇게 알아듣는데 하물며 사람이 저렇게 그냥 개처럼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들을까? 근데 사람은 개처럼 생각하고 대화해요, 사람에게?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애기들한테 다 알고 있는 어른처럼 하라고 대화하잖아요. 근데 얘도 못 알아듣겠다 싶어가지고 걔들 막 계속 반복시키대요. 막 한 30분씩 1시간씩 그냥 기다리잖아요. 뭐 빨리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고 안 하고 기다리잖아요. 계속. 그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면은 어찌 못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개처럼 하면은 사람 하면은 좀 내가 마음이 느긋해지고 싶겠구나. 엄마가 자기 자식 빨빨 못하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자식이 똑똑하고 빨빨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조금 여유 있게, 뭐 걔는 많이 걔한테는 기다려 주더라고요. 사람이 개니까. 얘가 못 알아듣겠지 생각하고 몇 번 오래오래 하면 알아듣겠지 하고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은 뭐 더 쉽겠네. 인내심도 있고. 근데 그걸 못해서 개도 알아듣는데 하물며 사람 못 알아듣겠나. 내가 조금 여유 있게 해야지. 이러면 못 알아듣겠는가. 안 그래요? 개 다루는 걸 보니까 뭐 그러대요.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안 다루잖아요. 서미순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에서 다루는 거 보면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안 하죠. 예. 그거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서미순 선생님은 조금 여유 있게 좀 하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수업을 하는데 저희 반에 이제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가 2명이 이제 수업을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매워 매워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가 매워? 그러니까 매워 이래 해서 보니까 양파가 있는데 제가 물에 씻어가지고 일단 놔뒀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하구나 얘가 이 생각을 하고서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학교에서도 계속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일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얘랑 같이 수업을 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교실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갈 거야 이러면서 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안 가려면 안 울어야 돼. 울면은 선생님이랑 수업 못 해. 그러니까 안 울 거야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더니 눈물을 뚝 그치고 이제 수업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을 그 방과후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얘가 막 울고 담임 선생님 오시고 이런 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잘했다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아 그 당장 수업은 해야 되고 얘가 이제 계속 우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하니까 담임 선생님은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아서 가서 이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래 하니까 잘했다 이래고 하시면서 근데 이 아이가 그 왜 울었는지 이제 여쭤보니까 수업 마치고 나서 여쭤보니까 학예회 연습을 계속했대요. 근데 정상 아이들 이렇게 규칙에 맞춰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자기한테 벅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계속 울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강행군을 시킨 거죠. 좀 이렇게 밖으로 좀 빠져가지고 좀 쉬었다가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무조건 막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 종일 울고 지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일주일 내내 이 수업을 기다리니까 와서 이제 울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안 울 거야 하더니 이제 뚝 그쳤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얘한테 맞는 뭔가 이렇게 해주면 또 얘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반에 그때 이렇게 들어눕는 1학년 있잖아요. 걔 요새 안 들어놓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막 또 들어누려서 야, 니 진짜 오늘 잘 앉아 있네. 먼저 이제 선수를 친 거예요. 자세도 너무 좋고 얘들아 우리 얘한테 박수 쳐주자 하면서 막 박수를 치니까 애들이 막 이제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요. 자세를 손을 양쪽 그 한 두 손을 왼쪽 무릎에 딱 얹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다 잘 듣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얘들 박수 치자 하니까 한 애가 에이 이러면서 쟤 여기서만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얘가 여기서만이라도 이렇게 앉아 있는 능력을 다 꺼내 쓰면 또 교실에서도 할 수 있지. 그리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또 다 얌전히 앉아갖고 자기한테 있는 능력들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누구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유난히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해봐 이러면은 못해요. 그래서 네 자꾸 왜 너 네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재워 빨리 깨워서 써봐 이래 하고서는 이제 그리고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딴 애들 하는 거 빨리 관찰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이제 관찰해가지고 또 찾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 할 수 있지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제 끄덕끄덕 하고서는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 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방과후 선생님들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너무 재밌으니까 수업을 늘려달라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법을 만나가지고 학교에서도 이제 최고의 선생님으로 이제 그 하고 애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법을 진짜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막 울고 들어눕고 해도 소통이 가능한 그런 법이 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그러니까 지금 법자제 하는 법안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그 능력도
끄집어내게 해서 쓰게 하니까 어린이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 뭐지 이제 법이 그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그렇게 다 여러 가지 계속 다양한 어린이들을 실험해 보니까, 실험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제 경험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수업을 해갖고 못 따라온 사람 못 따라오고 따라온 사람만 따라와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다 이렇게 각자마다 이렇게 데리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못 하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또 법칙을 얻지 않아요? 이제 선비선 선생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더 터득을 해가지고 또 다른 어린이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이렇게 공덕이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자유자재하게 되고, 이제 법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딱 닥쳐도 이게 공덕이 쌓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갖고 툭툭 질문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되잖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이제 데리고 갈 수 있는, 지식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수준 된 사람들만 이제 데리고 가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걸 자꾸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린이도 다룰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터득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공짜리에서 이제 딱 이제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 그렇게 들어놓고 그런 어린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법이 된다.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그러면은 아, 이제 애가 말썽꾸러기 애가 하나가 더 들어와 가지고 일을 벌리면은 나는 이제 또 법을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아,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애가 좋아지고 그랬을 때는 아,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네 해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법을 배우고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어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겁이 안 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자꾸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보다 점점 이게 늘어났죠.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법이고 그 했던 것들을 가지고 또 써먹잖아요. 내가 했던 것으로 해서 이제 이루잖아요. 그걸 또 딴 사람한테, 거기에 해당된 사람한테 다 써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도 우리 내 자녀 있는 엄마, 자식들도 이미 다 나눴으니까 그거 잘만 키우면은 보배거든요. 잘만 이제 어떻게 잘만 난 것도 낳기도 힘들잖아요. 잘만 키워놓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 이제 이대한 보배가 될 테니까, 그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럿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위대하게 만들 사람이 여럿이면 더 좋잖아요.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지혜나 이런 통달한다고 그럴까? 자꾸 그렇게 하면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다 통달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어린이 학교 선생님이 기껏해야 옛날에는 지금 한 30명에 옛날에 60명씩 가르쳤잖아요. 한 반에. 근데 60명이라고 해도 1년 내나 그 어린이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다 각자 통달을 못 하겠는가? 응? 그러면은 통달을 하면은 각자마다 어린이들을 다 이렇게 잘 나가게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왜 그거 하나를 못 하는가? 근데 왜 못 해요? 관심이 없어요. 어린이들을 잘 기르려고 하는, 잘 가르치려고 하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잘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잘나고 선생님이 또 위대한 데로 가고 뭐 이렇게 그런 어린이를 가르치면 어린이를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린이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걸로 그냥 가르치면 알고 있는 거 뭐 지식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자기 대학원 가고 자기 뭐 하고 이렇게 자기 일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들 가르치는 데는 발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어린이들을 관찰해 갖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건 뭐 요즘 한 30명이면은 여못하겠어요. 지금 이제 서미선 선생님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어린이를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막 그 일 같은 거 왜 학생들도 그 빨리 그 공부 어려운 거 숙제 같은 거 내면은 어려운 거 없으면 빨리 해놓고 놀고 싶은데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막 짜증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냐? 그 빨리 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러듯이 선생님도 문제 있는 애 있으면 빨리 수업하고 놀고 쉬어야 되는데 말썽 부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다 잘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짜증내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일이잖아요. 의사는 환자들을 잘 낫게 하는 게 일이고 그게 자기 업이잖아요. 근데 왜 환자들을 잘 낫게 안 하고 자기 돈 벌려고 하고 왜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잘 기르려고 안 하고 왜 자기 먹고 살려고만 하느냐 이거죠.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뭐 나라 마찬가지죠. 정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백성을 잘 살게 하려고 대통령은 그리 하겠다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 잘 살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뭐가 이제 어그러져서 이제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일을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해도 자기한테도 이득이 되고 백성한테도 이득이 되고 다 돼요. 어린이를 잘 가르치려고 해도 어린이만 잘 가르치는 방법 알면은 어른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안 그래요? 어린이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 다른 거 안 배워도 더 잘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이 법회 하면 어린이 법회 다른 분들은 어린이 법회 빨리 안 하고 뭐 주지하고 싶고 뭐 이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제일 아무나 어른들은 또 잘못하면 뭐락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덜 뭐락하겠죠. 어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 아무래도 이제 아무나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를 잘 다루는 법을 알면은 오히려 어린이 다루기가 힘들으니까 오히려 다른 것은 다 쉽다. 그러면은 그걸 터득을 해가지고 더 큰 법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안 하고 더 큰 법은 따로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가르치는 거도.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되고 하는 자체가 즐겁지 않아요? 직업에 있어서도. 응? 서미선 선생님. 애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즐겁죠? 어디 나가서 뭐 노는 것보다 즐겁지 않아요? 이제 그게 하나로 되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것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을 딴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변하고 잘 되고 훌륭하게 되고 이걸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이 잘 돌아가고 내 그 일을 재밌게 하고 그것을 재미로 삼아야지. 그거 빨리 끝내고 저기 나가서 놀아야지. 이러니까 힘들어요. 어긋나고. 그걸 같이 하면 100% 재미있게 살잖아요. 직장 생활도 재미있고 다른 것도 재미있고 하는데 그것을 직장 생활은 일, 다른 것은 재미. 그러니까 이제 일 빨리 끝내고 힘들어 죽겠네. 조금만 일하고 돈 많이만 받고 뭐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있나요? 그게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해갖고 거기 성취감 같은 거 자기가 이제 즐겁게 하면은 또 이뤄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이제 그렇게 모든 게 한 라인으로 가면은 아마 이제
우리 모두가 둘이 아니다 하나인 체제로 가면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108생명법을 전부 배우면 아마 그 라인으로 갈 거예요. 사장, 그러니까 그 직원이 사장하고 사장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장의 마음에 맞게끔 해서 뭐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장 마음에 맞춰갖고 해야 일이 잘 돌아가지. 그거 알죠?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서 전체 속에서 부분을 해야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전체를 모르고 내가 부분만 해요. 그럼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10명이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전체 역할을 알면은 이 사람이 빠졌으면은 이 옆에 사람이 대신해도 되는지 빠져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이걸 아는데 그 전체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 빠졌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일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 해요. 그게 돼 있어요. 원래 전체를 알고 전체 속의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직원들은 난 전체는 관심 없고 모르고 나는 부분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자꾸 이 공부를 하니까 내가 사장 마음을 헤아려 갖고 내가 사장 거기에 맞춰서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뭐 이제 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도 보이고 상사가 어떤 사람인가도 보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 되게 까탈스럽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응? 그렇게 안 봤을 때는 막 귀찮게만 하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윗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만 제대로 일을 하네. 딴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대충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생으로 우리가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되고 내가 사장 마음을 알고 일을 돌리면은 그다음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사장이 돼요. 근데 맨날 직원 마음으로 하면은 아는 게 직원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부분적인 거. 근데 내가 어떻게 사장이 돼요? 사장해도 돌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내가 사장 마음으로 하고 나면 일을 금방 다 배워버리기 때문에 그럼 내가 바로 사장 해도 사장 자리 준다고 해서 사장 하는 거 아니에요. 절도 주지 자리 준다고 해서 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말아먹어요. 못해요. 그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돌릴지도 알고 뭐 알아야 저기 절 같은 경우 법도 알고 뭐 알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잘하는 사장 그 마음에서 같이 그 사장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했어야만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불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장 마음으로 해서 하니까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데 이제 그 직원 마음으로 하니까 맨날 이제 시간이 기네, 짧네, 뭐 돈을 많이 주네, 적게 주네, 뭐 이제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를 자꾸 우리가 이제 전체를 알아라. 아까 종이 전체를 알아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런 모든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법자재, 이제 법왕.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자재 어린이 그쪽으로는 완전히 그 법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선생님이 없잖아요. 법왕이 되기 위한 까닭이면.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위덕 자제한 마음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위덕 아주 덕이 있고 자제한 뭐 지금 선비선 선생님이 말한 것들도 딴 선생님들이 볼 때는 위덕 응? 위험 있는 큰 덕이란 건 큰 거잖아요. 자제한 내가 우리 무주가 그때 초월성 법회 그 얘기 뭐 자주 얘기하는데 초월하려면은 경계가 뭔가 경계가 있어야 초월하니까 경계가 뭔가 했을 때 언니가 자기 발을 밟았는데 그때 이제 경계가 뭔가 했더니 나는 언니를 이기려고 한다. 이게 경계였구나. 내가 언니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마음 공부를 하는데 뭐 108생명법 공부를 하는데 마음을 크게 써가지고 그 언니가 잘못한 언니를 이해해 줘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해갖고 싸웠거나 이게 바로 위덕성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렇게 마음을 넓게 해갖고 이 덕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언니 하거나 언니, 선생님,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 하면은 저 따위가 무슨 선생님이야 하고 저게 무슨 스님이야 저게 스님이라고 해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리고 뭐 형은 무슨 형, 응? 언니는 무슨 언니, 뭐 언니는 언니면 언니다워야지. 언니답지도 않은데 무슨 언니. 이제 이렇게 하고 막 잘난 척하고 자기가 막 잘났다는 둥 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니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응? 어린이가 지금 몇 살짜리요? 10살짜리 어린이가 하는 얘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경계가 있었네.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경계가 있었네. 네,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면 경계 안 두면 되는데 마음 팍 넓혀가지고 언니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해줘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싸웠네. 그 참 대단한 말 아니에요? 응? 양심에 한번 여러분들은 어땠는가? 이제 보통 그런 데서 많이 걸리잖아요. 언니, 오빠, 윗사람, 스님, 뭐 선생님 이런 사람 뭐 스님, 아니 선생님이 뭐 감정적으로 화를 내요. 뭐 어린이들 막 그래 했잖아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요. 그래 감정적으로 화를 냈지 누구 선생님이. 근데 너 뭐 하러 왔냐? 응?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공부를 하냐?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러 왔냐?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러 왔다. 그래? 그러면은 봐라 지금 너희 선생님이 너만 할 때도 그렇게 너처럼 감정적으로 너도 지금 감정적으로 화내잖아. 너그 선생님 그런다고. 감정적으로 화를 냈을 거다. 근데 너그 선생님은 그때 감정적으로 화를 안 내는 방법을 몰라갖고 그냥 그대로 어른이 돼갖고 커서 또 똑같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든. 근데 그거 고치는 방법 몰라. 근데 지금 너도 그대로 놔두면은 또 어른이 돼서 선생님이 되면 그대로 할 텐데 그게 더 무섭냐? 너그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화 안 내는 게 무섭냐? 중요하냐? 뭐 그러니까 응? 뭐가 중요해요? 자기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주거 선생님 감정적으로 내든 말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이게 주객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른 알아듣고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덕이 높아지고 커져가지고 나중에도 그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바꿨는데 그때부터 안 바뀌었는데 어른 되면 바뀝니까? 뭐 지도 그대로 있으면 또 똑같겠죠. 안 그래요? 그 감정적으로 화를 안 내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는 위아래가 없고 높고 낮은 거 없고 그걸 떠나서 그것을 조건을 따지면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아까 우리 뭐 12자란 말도 있지만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도 하고 뭐 그런 말 비슷한 얘기들 뭐 있잖아요. 다 할 말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자라는 거죠. 시비하는 사람이 시비 거는 사람이지 옳고 그런 것은 없어요. 시비하는 사람 이건 맞다 틀리다 따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시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나 그거 옛날에 그 어디 나왔나 명심보감에 나왔나 옛날에 제가 그거 듣고 참 이거 재밌는 말이네 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비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덕하다고 덕이 있다고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자꾸 이런 것을 원만하게 그렇게 안 걸리고 마음을 둥글게 크게 이런 사람을 그 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위덕하다고 하고 원만하다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덕이 있는 높은 사람 되고 싶어 하면서 맨날 따져요. 그러면 그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덕이 없어요, 없어요. 막, 난 마음이 좁아요, 좁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이 큰 덕이잖아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용서도 하고 뭐 하고 그런 그것을 그게 가장 이제 큰 위덕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 옆에서 덕 보려고 하죠. 자기가 덕 있는 사람 되려고 안 하고 덕 있는 사람 옆에서 덕 보려고 자꾸 하는데 안 돼요. 네가 빨리 왜 이렇게 마음이 좁냐. 마음 넓혀 넓혀 막 해갖고 그렇잖아요. 덕 보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아까 우리 어린이가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자꾸 지혜롭고 마음이 커지고 위덕 있는 존재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참 어린이들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전부 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참 이 공부가 그게 아무 공부나 갖고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안 돼요. 근데 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되고 아까 우리 그 연호나 여원이나 그 애들은 다른 애들까지도 저기 하면 여기 와서 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이미 그 체질화돼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런 말 할 수 있기까지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지혜가 이제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지금 들을 때 좀 약간 분발해야 되겠다 생각 들지 않아요? 나 어른들은 보니까 별로 많이 안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한 사람도 있는데 안 변한 사람은 전혀 안 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애든지 어른이든지 무진장한 노력을 하고 해야지 내 잘났다고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잘났다고 하려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더 잘나려고 노력을 하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자꾸 나를 버리고 또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른들은 많이 그러고 또 이제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게끔 자꾸 나를 버리고 분별을 옳고 그른 것을 버리고 시비를 하지 말고 일체 그 하나만 시비 하지 말자 이것만 갖고도 악자까지 시비하지 말자. 응? 내가 시비하는 사람이네. 시비 팍 하려고 하면 내가 시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딱 하고 이제 시비 그만하고.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시비를 안 하는데. 그게 법칙이라고 그랬지. 그냥 법칙이라고 딱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그냥 법칙인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시비자가 뭐 좋은 말이네 하고 뭐 이거 법칙이니까 요대로 안 하면 안 돼. 이 생각 없잖아요. 없죠. 이거 시비하면 안 되네. 이거 내가 시비자 웃기잖아요. 내가 막 너 왜 이따 이래 잘못했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우스운 사람이다. 너가 아니고. 그러면은 하고 싶어요? 응? 안 하고 싶잖아요. 그 옛날에 보니까 저기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이 있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길거리 서서 우연히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더니 그분은 계속 저분은 옷이 어떻고 저분은 뭐가 어떻고 저 뭐 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러네 저러네 하나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적이가 없었어요. 그냥 뭐 내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하고 남이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그렇고 하던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 다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그러는데 그게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왜 남 저기 뭐 하는 것을 왜 다 쳐다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느냐 그러니까 뭐 다 그런다고.
그런 이제 그런 게 습관화 이렇게 이제 눈이 진짜 바깥으로 뚫려가지고 맨 보이는 게 그거니까 이제 남을 이렇게 시비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자기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가 암만 나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딴 사람들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소용없잖아요.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를 항상 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해갖고 자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남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모르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아무 이제 이득이 안 된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죠? 아마 우리 저기 보살님들도 그런 시비는 잘할 거예요. 남들 보고 발표 하나 해도 아유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잘하네 하고 이제 그런 거 전부 일체 시비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꾸 그런 시비가 나오면은 또 자기를 보고 내려놓고 내가 시비를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저가 시비 안 하. 저는 시비를 하든지 말든지 잘하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덕해야지. 저가 이덕하면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한 지혜를 얻어서 항상 끊어짐이 없기 위한 까닭이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선미선 선생님이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스스로의 광대한 지혜를 얻게끔 해서 너 할 수 있잖아. 너 해봐. 너 안에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 하니까 할 수 있네 하고 하듯이 그러한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 지혜를 끄집어내서 이제 항상 이제 그래 선생님도 다 너 같은 애들도 다 이렇게 내가 구제하잖아. 너도 그럴 능력이 다 있어. 선생님하고 너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끄집어내봐. 그래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저기 하면서 이제 선생님 공부 안 했던 사람들도 이제 학교 대학 들어가게끔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학과 이제 통과할 때도 이제 그 논문 같은 거 못 쓰면은 내가 뭐 그러죠. 너희 아버지 어디 서울대학 나왔잖아. 그리고 외국에 또 어디 대학원 높은 대학원 나왔잖아. 그리고 누구 교수님도 다 그 정도고. 그래 누가 아버지 아는 거 있더나? 왜 자기 식구는 다 모르는 것 같잖아요. 자기 식구도 위대하게 보나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자기 아버지 완전 무시하거든요. 거기는 그 딸은 그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아버지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빗대는 거죠. 자기 교수님 막 겁내고 이렇게 뭐 논문 못 쓰고 그냥 그래서 너가 아버지도 사실은 사회에서 다 존경받는 분이야. 그렇지만 네가 볼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듯이 누구 교수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네 아는 대로 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 그래가지고 무조건 장수만 채워. 그 20장인가 뭐 20분 남았대요. 20분 2시간 남았대요. 맨날 며칠 하나도 못 쓰고 이러고 딱 연필 잡고 이러고 가만히 있대요. 맨날 며칠 잠도 안 자고. 그래 이제 2시간 이제 이것조차 못하면 이제 끝난다 이거죠. 그래 지금부터 네 아는 대로 써. 이제 일단 겁내지 않게끔 그 마음 편안하게 아무거나 쓰면 그리고 맞는 법칙도 없어. 맞는 법칙이 어디 있냐? 그냥 쓰면 되지. 제가 이제 그러죠. 사실 뭐 다른 데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누가 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써놓은 거잖아. 안 그래요? 그건 맞고 내 생각은 틀리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써. 그래 해가지고 이제 통과시키고 법칙도 그런 법칙 그 메일로 보내야 되고 근데 통과가 좀 늦었대요. 시간이 늦었대요. 저기 전화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전화하면 안 돼요. 메일 보내야 된대요. 메일 보냈는데 안 본대요. 그래 안 봐? 그러면 전화해라고 그래. 전화하면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사람 사는 데인데 그냥 해. 전화해. 이제 전화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일반적으로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럼 그냥 하면 돼요. 뭐 안 해봤자 뭐 위자야 본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갖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 안에 이제 지혜나 이런 것을 끄집어 내서 이제 통과가 되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네. 내 공부 안 하고 이 시험을 봐도 내 모르는 사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공부를 알고 그런 것도 내가 지식을 알아가지고 사회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공부 안 해도 내 안에서 지식이 다 나와요. 응? 살아가는 거나 그게 다 나와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꼭 그거 남 것을 다 알아가지고 남이 해놓은 책 이대로 알아야만 돼요? 그것도 그 사람 생각일 것이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러기니까 그냥 그 안에도 내 안에 그런 그 지식이나 지혜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다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쓰게 한 것도 오히려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람이 좀 그 지식을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찾고 그러나 이제 책 같은 걸 보고 책하고 내 마음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풍부해지잖아요. 살아가는데 많이 알고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책을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빨리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모방한다고 그럴까? 그런 게 그렇게 그러나 그리 안 해도 내 안에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광대한 지혜를 얻어서 항상 끊어짐이 없기 위한 까닭이며 이게 계속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플러스가 되고 하면서 이제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서미순 선생님은 어떠한 어린이를 데리고 와도 이제는 뭐 끄떡없다. 그리고 너무 다른 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잘해도 그냥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가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들어눕는 애들 안 일으켜놔도 왜냐하면 그거 믿져야 그 본전이라고 하는 게 안 일으켜놔도 뭐 다 못하니까 거기 다 못하니까 그냥 기본은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겁낼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보다 조금만 잘해도 겁낼 것이 없어져요. 왜냐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돼 해보면은 편안하게 해보니까 되고 뭐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러니까 더 이렇게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편안하니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근데 꼭 이거 되어야 된다고 하면 겁나갖고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가르칠 때도 꼭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돼도 돼, 못 해도 돼, 틀려도 돼, 괜찮아. 그냥 해보는 거야. 사실은 우리 연습이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은 이 커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연습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면 되는 거고 그냥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해갖고 하게 해야 되는데 뭐 안 된 애를 자꾸 그 다 된 어른처럼 막 안 한다고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주눅 들려가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애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안 돼도 돼. 근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 공덕을 얻어서 일체를 다 덮어 모두 구경하기 위한 까닭이며 무량 공덕을 얻어서 이 무량 공덕도 그러니까 종이로 배를 만들면은 배를 놓으면은 종이 안에 배를 만들었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배로 종이로 또 비행기를 만들면 비행기를 놓으면은 거기 흔적이 있고 새를 만들면 또 그 흔적이 있고 그래서 이 종이 안에 그게 배 만들 수 있는 거, 비행기 만들 수 있는 거, 새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수천 년 동안 수억억 년 만들어 온 것이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무량한 공덕이라고 하죠. 거기 공덕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 안 봐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책만 봐야 아는 게 아니고 거기 한두 번 산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온 거 거기다 다 축적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책 보면은 이렇게 책이 이제 귀뜸해 주는 거고 그걸 이렇게 암기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안 봤다고 안 봤으면 그냥 생각 쭉쭉 해봐. 그러면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전에 내가 살아왔던 공덕하고 함께 해갖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없고 백지로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니고 네 안에 네가 전생에도 쭉까지 지금까지 네가 지금 어린이 이제 태어나갖고 이제 이거 몇 가지 배운 거 이것만 아는 너가 아니다. 너가 어른이 됐을 때도 다 알고 있었던 거 네 안에 다 축적되어 있는데 그거 축적 안 돼 있으면 애들이 금방 그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배워서 다 살잖아요. 그거 다 살았던 그걸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일깨워 가지고 이렇게 얼마만큼 그것을 이렇게 일깨워서 개발하느냐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느냐 이거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은 빨리 끄집어내지죠. 그런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또 지금 내가 해놓은 것은 여기다 또 쌓아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저렇게 하면 잘못돼 알잖아요. 그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잘못된 것조차도 이제 이미 공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아이들 그래가지고 뜨거운 자꾸 난로가에 가면은 뜨거운데 데리고 가고 아예 탁 대주면 뜨거우니까 다음에 다시 안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고 나거나 그럴 때도 기가 막히게 안 죽을 대로 차도 막 틀고 그러죠. 그리고 막 떨어지거나 머리 안 다치려고 벌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머리 감싸고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팔 부러져도 머리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잘못 떨어져서 머리 깨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고 배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디를 막아야 되는 거 탁 알아서 막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오랜 동안 살아와서 다 그런 기억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하는 거죠. 무량 공덕을 얻어서 일체를 다 덮어. 이제 그 공덕으로 일체를 다 알고 다 두리하니까 다 덮어서 모두 구경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공덕으로 그 마음을 덮기 위한 까닭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공덕이 아까 그렇게 다 배, 비행기, 새 모든 살아온 모든 잘못한 거 잘한 거 전부 이런 것을 이제 그 공덕이 이제 다 쌓여 있는데 그 공덕으로 그 중생의 그 마음을 다 덮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생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잘 살지 못 살지 옳은 거 그런 거 한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미선 선생님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한 1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련하죠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다 알아갖고 어린이 중생들이 그냥 모르면은 다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보살이 있는 거죠. 보살인 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어린이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연습해갖고 쌓으면 쌓아지는데 한 개도 쌓은 공덕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자기는 못하고 이제 부러워만 하고 그리고 힘이 안 드느냐 힘들잖아요. 힘들고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사실은 부끄럽죠. 저 선생님 하는데 자기는 못하면 알고 보면 근데 부끄러워할지를 그래서 부끄러움도 알아야 된다고 맨날 또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